마당을 쓸던 7살 동자승 무소유의 눈빛이 갑자기 획 뒤집힙니다. 허공을 향해 냅다 소리를 지릅니다. 나무를 묻히던 남이녀가 뛰쳐나옵니다. 배고파서 눈이 뒤집혔구나. 고추장 팍팍 넣고 비벼줘? 미녀는 콧방귀를 뀌며 아이의 등짝을 찰싹 때립니다. 하지만 아이는 더욱 기세등등하게 핏대를 세웁니다. 재앙이 닥친다고! 아저씨, 밥그릇이 박살난단 말이야. 미녀는 아이의 예언 따위는 개 짖는 소리만도 못하게 여깁니다. 그저 오늘 저녁 공양 준비에 마음이 급할 뿐입니다. 설거지하다 그릇 깨먹으면 오늘 저녁은 국물도 없는 줄 알아.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연자와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낙엽이 지는 계절, 고요하던 산사 입구 쪽에서 웅웅거리는 굉음이 들려오더니 시커먼 세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들이닥칩니다. 타이어가 자갈밭을 지니기는 소리가 꼭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 같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윤기가 흐르는 구두가 먼저 땅을 밟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내립니다. 한여름 땡볕에도 얼음장 같은 냉기를 뿜어내는 남자, LK그룹 전략기획본부장 강도진입니다. 도진은 꼬마를 보자마자 선글라스를 벗으며 비장하게 입을 엽니다. 이곳에 잃어버린 내 집안의 씨를 찾으러 왔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하다 못해 비장하기까지 합니다. 형이 죽고 사라진 유일한 핏줄, 그 아이를 찾아야만 회사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루 종일 밥 짓고 빨래하느라 지칠 대로 지친 미녀의 귀에는 그 말이 뚱단지 같은 소리로 들립니다. 씨를 찾는다니? 호박씨? 수박씨? 아니면 밥 먹고 이쑤실 때 쓰는 그 씨? 미녀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쓱쓱 문지르며 남자를 아래 위로 훑어봅니다. 멀쩡하게 생긴 양반이 대낮부터 산속에서 씨 타령이라니 필시 어디서 여자 꽁문이나 쫓다 도망쳐온 한량이라 생각합니다. 남의 영업장에서 호박씨까지 마요. 밥 달라는 소리를 뭐 그렇게 살벌하게 해? 도진의 미간이 좁혀집니다. 천하의 강도진에게 밥 타령이라니. 감히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의 손자에게 호박씨라니. 그는 자켓 안주머니에서 빳빳한 사진 한 장을 꺼내 미녀의 코앞에 들이밉니다.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의 발바닥점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밥 말고 이 아이가 여기 있나? 미녀는 사진을 힐끔 보더니 피식 웃음을 터뜨립니다. 점 하나 찍힌 발바닥 사진을 들고 와서 아이를 내놓으라니 요즘 신종 사기 수법인가 싶습니다. 아니면 빚쟁이들이 보낸 끈앞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치자 미녀의 눈매가 매섭게 변합니다. 점 있는 애가 한둘이야? 그리고 여기 애가 어딨어? 다 스님들 뿐이지. 미녀는 시치미를 뚝 떼며 무소유를 자신의 등 뒤로 숨깁니다. 무소유는 도진의 얼굴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미녀의 치맛자락을 꽉 움켜쥡니다. 아이는 낯선 남자의 냄새에서 지독한 쇠냄새를 맡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몸이 먼저 반응하는 공포입니다. 도진은 미녀의 등 뒤로 삐죽 나온 아이의 빡빡 깎은 머리통을 발견합니다. 나이대도 생김새도 비슷합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비켜. 저 아이 확인 좀 해야겠어. 도진이 성큼성큼 다가오자 미녀는 부직갱이를 훈장 칼처럼 치켜듭니다. 그녀에게 이 아이는 핏줄보다 진한 식구입니다. 어느 날 절 앞에 쓰러져 있던 걸 걷어 먹이고 입혔습니다. 그런 아이를 정체불명의 남자가 채가려 하니 암사자처럼 털이 곤두섭니다. 어딜 만져. 당신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 당신이야말로 유괴범으로 신고하기 전에 그 아이 내놔. 내 형의 아들이야. 도진은 막무가내로 손을 뻗어 아이의 팔을 낚아챕니다.
그 순간 무소유가 앙칼지게 소리를 지릅니다. 아, 이 아저씨 손이 차가워. 저승사자 손이야.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리자 미녀의 이성이 툭 하고 끊어집니다. 유괴범 주제에 뻔뻔하게 형이 아들이라니. 이런 놈들은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미녀는 번개같이 몸을 돌려 장독대 옆에 놓인 하얀 항아리 뚜껑을 엽니다. 굵은 천일염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바가지 가득 소금을 퍼담아 도진의 얼굴을 향해 힘껏 뿌립니다. 에라, 이 재수 옴 붙은 놈아. 소금 먹고 떨어져라. 으악, 내 눈. 하얀 소금 눈이 도진의 명품 수트와 말끔한 얼굴 위로 쏟아져 내립니다. 따가운 소금기가 눈에 들어가자 도진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칩니다. 천하의 강도진이 시골 절구석에서 소금벼락을 맞다니 태어나서 처음 겪는 굴욕입니다. 그는 충혈된 눈을 부릅뜨며 미녀를 노려봅니다. 소금 범벅이 된 몰골이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지만 그 눈빛만큼은 당장이라도 미녀를 씹어먹을 듯 살벌합니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모자라? 그럼 고춧가루도 뿌려줘? 부정 타니까 당장 내 구역에서 나가. 미녀는 한술 더 떠 빗자루까지 집어들고 도진을 몰아세웁니다. 도진은 억울하고 분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형의 핏줄을 찾으러 왔다가 빚쟁이 취급에 소금 세례까지 받다니.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강도진이 아닙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겁니다. 목소리가 파르르 떨립니다. 김 변호사, 당장 경찰 불러. 그리고 유전자 감식팀 대기시켜. 그는 전화를 끊고 미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합니다. 손끝에 묻은 소금이 후두둑 떨어집니다. 당신 오늘 사람 잘못 건드렸어. 아동 유괴 및 폭행죄로 콩밥 먹을 준비해. 뭐? 유괴? 이 미친놈이 진짜. 미녀도 지지 않고 핸드폰을 꺼내 일일이를 누르려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울고 있던 무소유가 갑자기 울음을 뚝 그치더니 도진의 차 번호판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중얼거립니다. 12가 3456-78에 93촌? 아이의 입에서 흘러나온 삼촌이라는 단어. 도진과 미녀의 동작이 동시에 멈춥니다. 바람이 윙하고 불어오며 마당의 흙먼지를 다시 한번 일으킵니다. 도진은 소금에 절여진 눈을 비비며 아이를 바라보고 미녀는 핸드폰을 든 채 멍하니 아이를 내려다봅니다. 너 방금 뭐라고 했니? 도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아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도진을 향해 혀를 낼름내밉니다. 삼촌은 무슨 똥개 훈련시키는 아저씨지. 메롱. 아이는 미녀의 뒤로 쏙 숨어버리고 도진은 기가 막혀 뒷목을 잡습니다. 잠시나마 피가 통했나 싶었던 기대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 여자와 이 꼬마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도진은 옷을 털며 결심합니다. 이 저를 사버려서라도 저 여자를 감옥에 보내서라도 이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그리고 미녀는 결심합니다. 저 미친놈이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절 대문에 바리케이드라도 치겠다고. 서로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는 두 사람 사이로 다시 한번 까마귀가 까악까악 울어댑니다. 마치 앞으로 닥칠 험난한 운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소금에 절여진 재벌남과 빗자루를 든 알바생. 이 기막힌 악연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과연 무소유의 예언대로 피바람이 불까요? 아니면 미녀의 바람대로 돈바람이 불까요? 도진이 비틀거리며 미녀에게 다가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수갑입니다. 아니, 저 인간이 왜 수갑을 가지고 다녀?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당신, 나랑 같이 경찰서 좀 가야겠어. 철컥. 차가운 금속성이 미녀의 손목에 감깁니다.
미녀의 눈이 왕방울만해집니다. 이거 안 풀어. 아. 고요하던 산사가 미녀의 고함 소리로 떠나갈 듯합니다. 아니, 글쎄 이 남자가 다짜고짜 수갑을 채웠다니까요. 이거 불법 체포 아닙니까? 유괴범이 말이 많군. 변호사 오고 있으니까 묵비권 행사해. 지구대 안이 쩌렁쩌렁 울립니다. 한쪽 손목에는 은팔찌를 찬 채 씩씩거리는 여자와 온몸에 소금을 뒤집어 쓰고 눈이 벌게진 남자의 기묘한 대치. 당직 근무를 서던 김순경은 난생 처음 보는 이 꼴통 조합에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부부싸움이라기엔 살벌하고 범죄 현장이라기엔 뭔가 우픕니다. 저기요, 두 분. 일단 진정하시고 수갑 열쇠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잃어버려서 지금 사람 불렀습니다. 그때까지 꼼짝 말고 있어. 도진이 미녀의 손목을 잡아당기자 미녀의 몸이 휘청하며 도진의 가슴팍으로 쏠립니다. 순간 묘한 기류가 흐르는가 싶더니 미녀가 도진의 정강이를 냅다 걷어찹니다. 어딜 당겨. 내 몸값보다 비싼 노동력 낭비하게 했으면 일당이나 내놔요. 일당? 콩밥이 내 일당이다. 감옥 가서 실컷 먹게 해줄 테니 걱정 마. 그때 지구대 문이 벌컥 열리며 양복 입은 사내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옵니다. 도진의 비서와 LK그룹 변호인단입니다. 그들은 도진의 몰골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대한민국 재계의 황태자가 소금에 절여진 배추꼴이라니요. 본부장님, 괜찮으십니까? 시끄러워. 당장 검사 키트 가져와. 그리고 이 여자 신원 조회해. 도진의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미녀는 그제야 이 남자가 허풍쟁이 백수가 아니라는 걸 실감합니다. 진짜 재벌인가? 그럼 저 꼬맹이가 진짜 재벌집 핏줄이라고? 미녀는 옆에서 사탕을 빨고 있는 무소유를 내려다봅니다. 아이는 경찰서 분위기가 무섭지도 않은지 벽에 걸린 달력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2024년 윤년인의 2월이 29일까지 있고 366일이니까 밥을 1098번 먹어야 하는데 너 지금 뭐하니? 올해 밥값 계산 중이야. 아줌마, 저 아저씨 돈 많아 보여. 비싼 거 사달라고 해. 이 와중에도 밥값 계산을 하는 천재 꼬마라니. 미녀는 헛웃음이 나옵니다. 잠시 후 퀵서비스보다 빠른 속도로 유전자 검사 키트가 도착합니다. 도진은 아이의 입안을 면봉으로 문지르고 자신의 입안도 문지릅니다. 긴급 분석을 위해 헬기까지 동원된다는 말에 미녀의 입이 떡 벌어집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 시간은 2시간. 점심시간이 겹쳤습니다. 눈치 없는 김순경이 짜장면을 시켜주겠다며 메뉴판을 내밉니다. 저는 짬뽕이요. 탕수육도 대자로 시켜주세요. 죄인 주제에 탕수육? 죄인은 무슨 무죄 추정의 원칙 몰라요? 그리고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잖아. 미녀는 뻔뻔하게 젓가락을 쪼갭니다. 잠시 후 배달된 짜장면과 탕수육. 미녀는 수갑 찬 손이 불편하지도 않은지 탕수육을 소스에 푹 찍어 입안 가득 밀어 넣습니다. 도진은 소금기 때문에 입이 짠데 옆에서 후루룩 쩝쩝 소리를 내며 먹는 미녀를 보니 속이 뒤집힙니다. 이런 서민 음식은 입에 안 맞나? 미녀가 단무지를 아작 씹으며 도발합니다. 무소유는 입가에 춘장을 잔뜩 묻힌 채 도진에게 탕수육 하나를 내밉니다. 먹어. 탕수육은 죄가 없어. 아저씨가 죄가 많지. 이 녀석이 진짜. 도진은 기가 막히지만 꼬르륵 소리가 나는 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 체면 불구하고 아이가 내민 탕수육을 받아 먹습니다. 맛있습니다. 눈물 나게 맛있어서 자존심 상합니다. 그렇게 불편한 식사가 끝나갈 무렵 변호사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지구대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집니다. 모두의 시선이 변호사의 입에 쏠립니다. 변호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결과지를 읽어내려갑니다. 검사 결과 99.9999% 일치합니다. 강도진 본부장님의 형님, 고 강도연님의 친자가 확실합니다. 정적이 흐릅니다. 도진은 감격에 겨워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형이 남긴 유일한 혈육, 그 아이가 눈앞에 있습니다. 반면 미녀의 얼굴은 사색이 됩니다. 진짜라니? 그럼 이제 무소유랑 헤어져야 하는 건가? 도진이 벌떡 일어나 수갑 열쇠를 찾은 비서에게 손짓합니다. 철컥. 수갑이 풀립니다. 자유가 된 미녀의 손목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합니다. 들었지? 이제 이 아이는 내가 데려간다. 유괴 혐의는 봐줄 테니 썩 꺼져. 도진이 아이의 손을 잡고 끌고 가려 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요지부동입니다. 아니, 오히려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을 칩니다. 싫어. 안 가. 나 미녀 엄마랑 살 거야. 엄마라니. 저 여자는 남이야. 넌 LK그룹의 장손이라고. 재버리고 나발이고 싫어. 미녀 엄마 밥 아니면 안 먹어. 으앙. 경찰서가 떠나가라 우는 아이의 통곡 소리에 도진은 당황합니다. 달래도 보고 으름장도 놓아보지만 아이는 미녀의 다리통을 붙잡고 매미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미녀도 코끝이 찡해집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지난 1년간 지지고 볶으며 키운 정이 핏줄보다 무거웠습니다. 미녀가 아이를 안아주며 도진을 노려봅니다. 애가 싫다잖아요. 재버리면 다야? 애 마음 하나 못 얻으면서 무슨 보호자 노릇을 해. 당신 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세뇌라도 시켰어? 도진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당장 아이를 데리고 본가로 가서 회장님 아버지께 보여드려야 하는데 아이가 저렇게 나오니 납치라도 해서 갈 판입니다. 그때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도진의 귀에 속삭입니다. 본부장님, 아이 정서 안정을 위해서라도 당분간 저 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억지로 떼어놓으면 법적으로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도진은 입술을 깨뭅니다. 저 무식하고 드센 여자를 집에 들인다?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지만 형수와 시어머니가 호시탐탐 후계자 자리를 노리는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닙니다. 도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지갑을 꺼냅니다. 지갑이 아니라 수표책을 꺼냅니다. 좋아. 거래를 하지. 거래. 우리 집으로 들어와. 입주부모. 아이가 적응할 때까지만이야. 내가 미쳤어요? 당신 같은 싸가지랑 한 집에 살게. 연봉 1억. 아니, 월 1,000만 원. 보너스 별도. 숙식 제공. 빚 청산까지 해주지. 미녀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월 1,000만 원. 절에서 10년 일해도 못 만질 돈입니다. 게다가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지긋지긋한 인생을 청산할 기회. 무엇보다 저 어린 것을 늑대 소굴 같은 재벌가에 혼자 보낼 수 없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미녀는 침을 꼴깍 삼키며 짐짓 튕겨봅니다. 주말엔 쉬나요? 꿈깨. 24시간 대기야. 4대 보험은요? 퇴직금은? 다 해줘. 다 해줄 테니까 제발 그 입 좀 다물고 따라와. 결국 계약은 성사되었습니다. 미녀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무소유를 업습니다. 도진은 패배감에 젖어 앞장섭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장면이 바뀝니다. 서울 도심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펜트하우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미녀와 무소유는 입이 떡 벌어집니다. 금으로 바른 듯한 현관, 운동장만 한 거실. 이게 사람 사는 집인지 궁궐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무소유가 신발을 벗으려는데
거실 안쪽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날아옵니다. 도진 도련님? 그 더러운 것들은 뭐죠?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와인잔을 든 여자, 도진의 형수 강혜라입니다. 그녀의 뒤로는 매서운 눈빛의 노부인, 도진의 계모이자 그룹의 실세인 왕 여사가 팔짱을 끼고 서 있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들 같습니다. 인사드리세요. 형님의 아들 민준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보모입니다. 도진의 소개에 강혜라의 손에서 와인잔이 툭 떨어집니다. 쨍그랑 붉은 와인이 하얀 대리석 바닥을 핏빛으로 물들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살아서 그것도 천박해 보이는 여자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어머 살아있었니? 강혜라의 입꼬리가 파르르 떨리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하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습니다. 미녀는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이 집구석 절간보다 더 험난한 수행처가 되겠구나. 아니, 자칫하면 뼈도 못 추리겠구나. 미녀가 꼴리지 않으려 허리에 손을 얹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댁 식구가 된 남이녀라고 합니다. 밥은 제때 주시는 거죠? 적막한 펜트하우스에 울려 퍼지는 미녀의 당찬 인사. 왕 여사의 미간이 구겨지고 도진은 이마를 짚습니다. 피바람 대신 돈바람이 불 줄 알았는데 태풍의 눈 속으로 걸어 들어온 꼴입니다. 과연 미녀는 이 살벌한 재벌가에서 무소유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도진이 미녀에게 귓속말을 합니다. 명심해.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죽은 듯이 있어야 해. 미녀는 콧방귀를 낍니다. 걱정 마요. 난 죽어도 입은 살아서 동동 뜨는 여자니까. 대한민국 상위 0.1%만 산다는 LK 펜트하우스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원래라면 클래식 음악과 함께 우아하게 브런치를 즐겨야 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영 딴판입니다. 거실 한복판에서 구수한 청국장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남이녀가 주방장들도 못 들어오게 막고 직접 끓인 절밥 스타일 청국장입니다. 자, 무소유. 아니, 민준아. 밥 먹자. 한국 사람은 밥심이야. 우와. 콩 냄새 난다. 나 이거 좋아해. 식탁에는 최고급 스테이크 대신 시커먼 뚝배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려던 형수 강혜라의 얼굴이 썩어 들어갑니다. 냄새가 명품 옷에 뵐까봐 코를 막고 부채질을 해댑니다. 지금 제정신이에요? 여기가 어디라고 똥 냄새 나는 걸 끓여요? 똥이라니요? 이건 발효과학의 결정체 청국장입니다. 속 꽉 막힌 분들한테 직방인데 한 그릇 드려요? 미녀가 국자를 들이밀자 애라는 기겁하며 뒤로 물러납니다. 그때 2층에서 내려오던 왕여사, 도진의 계모이자 이 집안의 안주인이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독사처럼 매섭습니다. 천박해라. 아침부터 빈티를 내는구나. 도진아, 교육 좀 시키지 그랬니? 도진은 넥타이를 매며 난감한 표정을 짓습니다. 자신도 냄새는 싫지만 조카가 저렇게 밥그릇을 싹싹 비우는 걸 보니 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아이는 입가에 밥풀을 묻힌 채 왕여사를 빤히 쳐다봅니다. 할머니는 밥 안 먹어? 얼굴이 쭈글쭈글해. 밥 안 먹어서 그래. 뭐라? 쭈글쭈글? 천재 꼬마의 순진무구한 팩트 폭격에 왕여사의 혈압이 오릅니다. 에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의 화를 도두어 저 눈의 가시들을 치워버릴 작정입니다. 어머님 들으셨죠? 근본 없는 여자 밑에서 자라니 애가 버르장머리가 없잖아요. 당장 내보내야 해요. 애라는 눈짓으로 도진을 쏘아봅니다. 도진은 헛기침을 하며 자리에 앉습니다. 형수님, 민준이 적응할 때까지만입니다. 그리고 저 여자
민준이가 엄마처럼 따릅니다. 엄마, 흥, 웃기는 소리. 돈 냄새 맡고 들러붙은 꽃뱀이겠지. 왕 여사가 미녀를 훑어보며 비웃습니다. 미녀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습니다. 꽃뱀이라니. 자신은 평생 땀 흘려번 돈 아니면 10원짜리 하나도 허투루 줍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말씀 좀 가려서 하시죠. 전 정당하게 노동계약 맺고 들어온 근로자입니다. 노동? 내까지 깨 하는 일이 뭔데? 애 하나 보는 게 일이야? 애 하나 보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재벌가는 손 안 대고 코 푸니까 모르시나 본데 육아는 전쟁이에요. 미녀의 당돌한 대꾸에 식탁 분위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집니다. 왕 여사는 분을 참지 못하고 도진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당장 저 여자 입 다물게 해라. 그리고 너 오늘 저녁에 혜성그룹 딸이랑 약속 잡았다. 나가봐.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형 아들 찾은 지 하루도 안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더 서둘러야지. 혼외자 데리고 들어온 흠을 덮으려면 더 빵빵한 집안이랑 엮여야 해. 안 나가면 저 애랑 여자 당장 쫓아낼 줄 알아라. 왕 여사의 협박에 도진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형의 아들을 지키려면 당분간은 죽은 듯이 기어야 합니다. 도진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도진이 힘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립니다. 미녀는 그 뒷모습이 왠지 짠합니다. 돈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저 남자는 자기 밥상 하나 마음대로 못 고르는 껍데기 같습니다. 도진이 사라지자 집안에는 여자들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애라는 기다렸다는 듯 묘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방으로 올라갑니다. 잠시 후 찢어지는 비명이 2층에서 들려옵니다. 아, 내 다이아 반지, 내 5캐럿 반지가 없어졌어. 에라가 헐레벌떡 뛰어내려옵니다. 하녀들과 경호원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에라는 미녀를 손가락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너야, 내가 훔쳤지? 아까 청소한답시고 내 방 기웃거리는 거 다 봤어. 무슨 소리예요? 난 그쪽 방 근처에도 안 갔어요. 거짓말 마. 가난한 것들은 손버릇이 나쁘다니까. 여봐라. 당장 저 여자 짐 뒤져. 경호원들이 미녀의 낡은 가방을 낚아채 바닥에 쏟아붓습니다.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 낡은 수첩, 그리고 아이의 장난감들. 그런데 그 사이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툭 떨어집니다.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입니다. 미녀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이것 봐. 내 이럴 줄 알았어. 꽃뱀의 도둑년까지 아주 종합 선물 세트네. 에라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왕 여사를 쳐다봅니다. 왕 여사는 경멸 어린 눈빛으로 미녀를 내려다봅니다. 당장 경찰 불러. 그리고 콩밥 좀 먹여서 내쫓아. 감히 우리 집 물건에 손을 대? 미녀는 억울해서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자신을 쫓아내려는 저 여자의 뻔한 수작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나왔으니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레고를 맞추던 무소유가 벌떡 일어납니다. 아이는 쪼르르 달려와 바닥에 떨어진 반지를 집어듭니다. 그리고는 형광등 불빛에 비춰보며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이상하다. 이거 가짜네. 뭐, 가짜? 에라가 펄쩍 뜁니다. 아이는 천재적인 눈썰미로 반지를 요리조리 뜯어봅니다. 빛 굴절률이 다이아몬드가 아니야. 그리고 여기 안쪽에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아주 작게 써 있어. 뭐라고? 에라의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사실 그 반지는 잃어버려도 상관없는 큐빅 모조품이었습니다.
진짜를 미녀 가방에 넣기엔 아까웠던 것입니다. 미녀가 반지를 낚아채 확인합니다. 진짜입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중국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LK그룹 며느님이 중국산 큐빅 반지를 5캐럿 다이아라고 끼고 다니셨어요? 미녀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갑니다. 하녀들이 킥킥거리며 웃음을 참습니다. 왕 여사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집니다. 며느리가 가짜 보석이나 끼고 다닌다는 게 쪽팔린 것입니다. 게다가 그걸로 사람을 도둑으로 몰았으니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아니, 그게 내가 실수로. 에라가 횡설수설하며 변명하려 하지만 미녀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반지를 에라의 손에 쥐어주며 싸늘하게 일갈합니다. 가져가요. 이런 장난감 줘도 안 가져요. 그리고 사람을 도둑으로 몰려면 좀 비싼 걸로 하든가. 치사하게 이게 뭡니까? 미녀는 왕 여사와 에라를 번갈아 보며 혀를 쯧쯧 찹니다. 그 표정에는 재벌이고 뭐고 인간 같지도 않다는 경멸이 담겨 있습니다. 돈 많으면 뭐해요? 속이 이렇게 밴댕이 소갈딱지인데.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시커먼 게 꼭 이 가짜 반지 같네요. 뭐가 어째? 이 건방진 년이. 아유, 밥맛 떨어져. 무소유야 가자. 나가서 컵라면이나 사 먹자. 이 집밥은 목구멍에 걸려서 못 먹겠다. 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씩씩하게 현관으로 걸어나갑니다. 뒤에서 왕 여사가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신용을 하고 에라는 분해서 발을 동동 구릅니다. 하지만 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통쾌합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잠시 후 집 앞 편의점 파라솔. 미녀와 무소유는 컵라면을 호호 불며 먹고 있습니다. 아까의 기세는 어디 가고 미녀는 한숨을 푹 쉽니다. 저지르긴 했는데 당장 잘리면 갈 곳이 없습니다. 미녀 엄마, 우리 이제 쫓겨나? 몰라. 쫓겨나면 다시 절로 가면 되지. 근데 아까 너 진짜 잘했다. 어떻게 가짜인 줄 알았어? 그냥 딱 보면 알아. 아줌마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데 남 보면 알지. 이 녀석이 진짜. 둘이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편의점 앞에 섭니다. 창문이 내려가고 도진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는 잔뜩 꾸민 맞선 복장입니다. 하지만 표정은 도살장 끌려가는 소 같습니다. 여기서 뭐해? 집 놔두고 궁상 맞게. 쫓겨났어요. 누구네 식구들 때문에. 본부장님은요? 맞선 보러 가요? 도진은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리고는 충동적으로 차 문을 엽니다. 네. 어디를요? 밥맛 떨어진다고 했지? 나도 그래. 혼자 죽기 억울하니까 같이 가자. 어딜 가는데요? 맞선 장소. 가서 밥맛 떨어지게 깽판 좀 쳐줘. 당신 특기잖아. 도진의 눈이 장난스럽게 빛납니다. 미녀는 어이가 없지만 입꼬리가 슬쩍 올라갑니다. 재벌가 맞선 자리에 흙수저 보모의 난입이라. 이거야말로 진짜 막장 드라마 아닙니까? 공짜 밥 주는 거죠? 비싼 걸로. 원하는 대로. 대신 확실하게 망쳐줘. 미녀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차에 올라탑니다. 무소유도 신나서 뒷좌석에 탑니다. 도진의 차가 호텔을 향해 질주합니다. 세 사람의 엉뚱한 동맹이 맺어지는 순간입니다. 화려한 호텔 레스토랑. 다이아몬드로 치장한 혜성그룹 딸이 도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진이 들어서자 그녀가 우아하게 손을 흔듭니다. 하지만 도진의 팔짱을 끼고 등장한 건 컵라면 냄새를 풍기는 추리닝 차림의 미녀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빡빡 머리 꼬마가 서 있습니다. 맞선녀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집니다. 누구세요? 미녀가 세상 가장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애 아빠가 선 본다길래 응원하러 왔어요. 언니, 우리 남편 잘 부탁해요. 얘가 밤엔 좀 부실하긴 한데. 도진이 풋하고 웃음을 터뜨리려다 참습니다. 맞선 장소를 초토화시키고 돌아오는 차 안. 분위기가 묘합니다. 도진은 핸들을 잡은 채 피식피식 웃음을 흘리고 뒷좌석의 무소유는 배가 부른지 코를 골며 잡니다. 조수석의 미녀는 도진이 던져준 두툼한 흰 봉투를 열어보고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5만 원권 지폐가 빳빳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와, 이게 다 얼마야? 본부장님, 맞선 한 번 더 망치러 갈까요? 나 진짜 잘할 수 있는데. 됐어. 한 번이면 좋게. 그 돈이면 비닐분은 갚겠군. 당연하죠. 역시 자본주의가 최고야. 돈이 깡패고 돈이 형님이지. 미녀가 지폐 냄새를 킁킁 맡으며 황홀해하자 도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가워집니다. 방금 전까지 호흡이 잘 맞는다 싶었는데 결국 이 여자도 돈 앞에서는 속물입니다. 재벌가 주변에 꼬이는 파리떼들과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돈 냄새가 그렇게 좋나? 좋죠. 이 돈이면 우리 무소유 고기도 사주고 빚쟁이들 전화도 안 받아도 되고.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 돈 때문에 형제끼리 칼부림 나는 꼴을 못 봐서 그래. 당신처럼 돈만 밝히는 여자, 딱 질색이야. 도진의 말에 가시가 돋칩니다. 미녀는 돈을 세던 손을 멈추고 도진을 빤히 쳐다봅니다. 재벌 3세가 돈 타령하는 게 배부른 투정처럼 들리지만 그 눈빛이 왠지 슬퍼 보입니다. 본부장님, 돈이 없어서 가족이 흩어지는 꼴을 못 봐서 그래요. 돈은 죄가 없어요. 쓰는 사람이 문제지. 미녀가 뼈 있는 한마디를 던지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차창 밖으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금세 하늘이 시커멓게 변합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에 폭우가 쏟아집니다. 우르릉 쾅쾅. 하늘이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가 건물을 뒤흔듭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도진의 방에서 이상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물을 마시러 나왔던 미녀가 그 소리를 듣습니다. 도둑이 들었나 싶어 빗자루를 들고 살금살금 도진의 방문을 엽니다. 누구야? 방 안은 어둠 속에 잠겨 있고 침대 구석에 누군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도진입니다. 그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습니다. 귀를 틀어막고 눈을 질끈 감은 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천하의 강도진이 그 까칠하고 당당하던 남자가 마치 겁먹은 어린아이 같습니다. 본부장님?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미녀가 다가가자 도진이 발작적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오지 마. 나가. 불 켜지 마. 아니, 사람 꼴이 이게 뭐예요? 열은 없는데. 쾅. 번개가 번쩍하며 창문을 때립니다. 도진은 으악. 비명을 지르며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가려 합니다. 어린 시절 비 오는 날 좁은 창고에 갇혀 형의 사고 소식을 들었던 트라우마가 그를 집어삼킨 것입니다. 그의 눈앞에는 빗물과 핏물이 뒤섞인 환영이 아른거립니다. 미녀는 직감합니다. 이건 꾀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입니다. 돈으로 처바른 이 거대한 집도 그의 공포를 막아주진 못합니다. 미녀는 빗자루를 던져버리고 침대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떨고 있는 도진의 어깨를 와락 끌어안습니다. 이거 나. 저리 가란 말이야. 가만히 좀 있어요. 어른이 되어서 천둥 좀 친다고 쫄기는. 무서워. 소리가 들려.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내 심장 소리만 들어봐요. 쿵, 쿵, 쿵. 들리죠?
미녀는 도진의 귀를 자신의 가슴팍에 파묻게 하고 두 손으로 그의 귀를 덮어줍니다. 따뜻한 온기, 비누 냄새, 그리고 규칙적으로 뛰는 심장 박동 소리. 거짓말처럼 빗소리가 멀어집니다. 도진의 거친 호흡이 조금씩 잦아듭니다. 늘 날카롭게 곤두서 있던 신경이 미녀의 품 안에서 스르르 풀립니다. 돈 냄새만 맡는다던 그 여자의 품에서 사람 냄새가 납니다. 당신 생각보다 품이 넓네. 살쪄서 그래요. 그러니까 닥치고 자요. 미녀가 퉁명스럽게 대꾸하며 도진의 등을 토닥입니다. 어린 무소유를 재울 때처럼 일정한 박자로 등을 두드려줍니다. 도진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평온함 속에 서서히 눈을 감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폭풍우 치는 밤, 한 침대에서 서로의 체온에 기대 잠이 듭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은 지나갔지만 더 큰 태풍이 펜트하우스를 덮칩니다. 아침부터 거실이 왁자지껄합니다. 형수 에라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인터폰을 열어준 것입니다. 여기가 남이녀 씨 댁 맞습니까? 아따, 집 좋네. 우락부락한 산에 셋이 흙 묻은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옵니다. 미녀를 쫓던 악질 사채업자들입니다. 그들은 거실 바닥에 침을 찍 뱉으며 소파에 드러눕습니다. 남이녀, 돈 갚으라고 했더니 여기서 재벌 놀이하고 있었어? 부엌에서 나오던 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찾아온 걸까요? 에라는 2층 난간에서 팔짱을 끼고 이 광경을 즐깁니다. 이제 도진도 저 여자의 천박한 실체를 보고 정남이가 떨어질 것입니다. 아니, 형님들,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요? 내가 갚는다고 했잖아요. 갚기는 개뿔. 이 집 물건 하나만 팔아도 내 빚 다 갚겠다. 야, 저거 TV 떼어가. 사채업자들이 거실에 고가 가전제품들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왕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나옵니다. 이게 무슨 행패야. 경비 안 부르고 뭐해. 할망구 시끄러워. 우린 돈만 받으면 가. 남이녀 몸으로 때우기 싫으면 당장 돈 내놔. 사내 하나가 미녀의 머리채를 휘어잡습니다. 미녀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나뒹굽니다. 무소유가 울면서 달려와 사내의 다리를 물어뜯습니다.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 나쁜 놈들아. 아, 이 조그만 새끼가. 사내가 무소유를 발로 차려는 순간 2층 계단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내려꽂힙니다. 그 발 치워. 잘라버리기 전에. 강도진입니다. 어젯밤의 유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말끔한 수트 차림에 눈빛은 살기등등합니다. 그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옵니다. 그 위압감에 사채업자들도 주춤합니다. 뭐야? 내가 이 여자 기둥서방이냐? 기둥서방이라 표현이 저렴하군. 도진은 미녀를 일으켜 세워 자신의 뒤로 숨깁니다. 그리고 품에서 수표책을 꺼냅니다. 어제 미녀에게 줬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두께입니다. 얼마면 돼? 이 여자 몸값, 그리고 이 아이 눈물값 합쳐서 얼마냐고. 이 양반 보소. 한 5천 되는데? 도진은 망설임 없이 수표를 찢어 사내의 얼굴에 뿌립니다. 하얀 종이 조각이 눈처럼 흩날립니다. 1억이다.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 지금 당장 바닥에 떨어진 흙먼지 핥아먹고 나가. 내 집을 더럽힌 대가야. 안 그러면 경찰 부르고 니들 조직 뿌리까지 뽑아버릴 테니까. 도진의 눈에서 파란 불꽃이 튑니다. 돈으로 사람을 짓밟는 건 싫어하지만 내 사람을 건드리는 놈들은 돈으로 묻어버리는 남자. 미녀는 도진의 등 뒤에서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습니다. 이 남자 좀 멋있습니다. 아니, 젠장맞게 섹시합니다. 2층에서 지켜보던 에라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집니다. 미녀를 망신 주려다 오히려 도진에게 흑기사 노릇을 할 기회만 주고 말았습니다. 사채업자들이 허겁지겁 돈을 줍는 아수라장 속에서 도진이 뒤를 돌아 미녀를 봅니다. 괜찮아? 왜 도와줬어요? 내가 돈 밝히는 속물이라 싫다면서요. 착각하지 마. 내 직원 관리 차원이야. 그리고 도진이 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툭 내뱉습니다. 어젯밤 숙박비라고 해두지. 미녀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집니다. 그 모습을 본 무소유가 눈치 없이 소리칩니다. 삼촌, 미녀 엄마 얼굴이 왜 그래? 어제 둘이 뭐 했어? 뽀뽀했어? 비바람이 지나간 펜트하우스 거실. 오늘은 다른 종류의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바로 알코올 태풍입니다. 1억 원을 쿨하게 날린 도진에게 감동한 미녀가 한턱 쏘겠다며 판을 벌인 것입니다. 이태리제 대리석 테이블 위에는 신문지가 깔려 있고 그 위엔 새빨간 닭발과 소주병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자, 받으시오. 이게 바로 서민의 위로주, 이슬이라 이겁니다. 이게 술이야? 알코올 램프 연료 냄새가 나는데. 도진은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소주잔을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안 마시면 1억 다시 내놓으라는 미녀의 협박에 눈 딱 감고 털어넣습니다. 그 의식도가 타들어가는 느낌. 그런데 묘하게 중독성 있습니다. 안주라며 미녀가 입에 넣어준 닭발은 또 어떻습니까? 처음엔 닭의 손을 어떻게 먹냐며 기겁하더니 어느새 쪽쪽 빨아대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본부장님, 솔직히 말해봐요. 아까 좀 멋있었어. 돈지랄도 그 정도면 예술이지. 돈지랄이라니 표현이 저급하군. 투자라고 해. 내 사람 지키는 투자. 취기가 오르자 도진의 얼굴이 발그레해집니다. 평소의 냉철함은 온데간데였고 혀가 반쯤 풀렸습니다. 미녀도 이미 눈이 풀렸습니다. 내 사람? 어머, 나 지금 설렌 거냐? 재벌 3세가 꼬시는 거야? 착각 마. 당신은 그냥 시끄러운 확성기야. 근데 이상하게 듣기 싫지 않은 확성기. 뭐래, 이 인간이. 너 같은 놈 딱 질색이야. 돈이면 단 줄 알고 성격은 까칠하고. 나도 너 싫어. 촌스럽고 무식하고 목소리 크고. 근데 왜 자꾸 눈앞에 아른거리지? 안과 가봐요. 놓아놓은 거야. 아니야. 내가 예뻐서 그래. 미친놈.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서로를 향해 삿대질하던 손가락이 멈춥니다. 술 기운 때문일까요? 조명 탓일까요? 도진의 눈에는 미녀가 선녀로 보이고 미녀의 눈에는 도진이 공유로 보입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자석처럼 가까워집니다. 야, 빚쟁이. 입술에 닭발 양념 묻었어. 닦아주든가. 도진이 미녀의 얼굴을 감싸쥐는 순간 화면이 블랙아웃됩니다. 으아악.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가 떠나갈 듯한 비명소리가 3단 고음으로 울려 퍼집니다. 새들이 놀라 날아가고 창문의 유리가 징징 울릴 정도입니다. 도진이 번쩍 눈을 뜹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픕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건 낯선 천장이 아니라 익숙한 자신의 방 천장입니다. 문제는 옆입니다. 자신의 팔을 베고 침을 질질 흘리며 자고 있는 여자. 머리는 산발이 되고 화장은 번져서 팬더가 된 남이녀입니다. 아,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도진이 기겁하며 이불을 끌어당깁니다. 미녀도 비명소리에 놀라 일어납니다. 자신의 몰골을 확인하고는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야, 뭐야? 나 왜 벗고 있어? 아니, 입고 있나? 야, 이 변태야. 내 순결. 미녀가 베개를 들어 도진의 머리통을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다행히 두 사람 다 옷은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셔츠 단추가 엇갈려 채워져 있고 도진의 바지는 뒤집혀 있으며 침대보에는 립스틱 자국이 선명합니다. 누가 봐도 격렬한 밤을 보낸 흔적입니다. 누가 누굴 건드렸다는 거야. 내 침대야. 당신이 기어들어온 거잖아. 술 취한 사람을 업어다 놨으면 곱게 재워야지. 왜 옆에서 자? 혹시 나 덮쳤어요? 덮치긴 누가 덮쳐. 기억 안 나? 어제 당신이 나한테 헤드록 걸면서 내 거 하자고 했잖아. 거짓말. 내가 미쳤어요? 두 사람이 엎치락 뒤치락하며 이불 쟁탈전을 벌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기익 방문이 열립니다. 고요한 아침을 깨우는 순진무구한 목소리. 삼촌 미녀 엄마 지금 뭐해? 무소유입니다. 한 손에는 곰 인형을, 한 손에는 우유병을 든 채 눈을 비비며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아침문안 인사를 받으러 오던 왕 여사와 형수 에라가 얼음처럼 굳어 서 있습니다. 왕 여사의 입이 쩍 벌어집니다. 에라는 핸드폰을 꺼내 이 광경을 찍을 태세입니다. 세상에 망측해라. 니들 지금 뭐하는 짓들이냐? 왕 여사의 호통에 도진과 미녀는 얼어붙습니다. 해명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무소유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결정적인 한마디를 날립니다. 어젯밤 방문 틈으로 본 장면을 아이의 시선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아, 알았다. 삼촌, 미녀 엄마랑 레슬링 했지? 뭐? 어제 삼촌이 엄마 깔고 앉아서 낑낑댔잖아. 엄마가 아파 살살 해그랬고 삼촌이 이겼어? 콰르릉. 펜트하우스에 핵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왕 여사는 아이고 내 혈압 하며 뒷목을 잡고 쓰러지고 하녀들이 달려와 주무릅니다. 에라는 입꼬리를 비죽 올리며 비아냥거립니다. 도진은 얼굴이 터질 것 같아 이불 속으로 숨고 싶습니다. 미녀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안마해 준 거야. 라고 소리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강도진, 내가 제정신이냐? 천안 보모랑 놀아나다니. 당장 나가. 둘 다 나가. 왕 여사가 지팡이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립니다. 이대로라면 미녀는 물론이고 도진까지 쫓겨날 판입니다. 형의 아들을 지켜야 하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쫓겨날 수는 없습니다. 도진은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결단을 내립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주마.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이불로 몸을 감싼 미녀의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장 뻔뻔한 표정으로 외칩니다. 어머니, 진정하시죠. 노란한 게 아닙니다. 그럼 이게 뭐냐? 레슬링이냐? 사랑입니다. 뭐? 미녀가 옆구리를 꼬집으며 미쳤어요? 라고 속삭이지만 도진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는 비장하게 선언합니다. 저희 진지하게 교제 중입니다. 민준이한테도 엄마가 필요하고 어젯밤 일로 확신을 가졌습니다. 확신? 무슨 확신? 에라가 기가 차서 묻자 도진이 미녀를 그윽하게 바라보며 말합니다. 속궁합 아니 영혼의 궁합이 잘 맞는다는 확신이요. 아! 미녀가 참지 못하고 도진의 등짝을 스매싱합니다. 하지만 도진은 꿋꿋하게 왕 여사를 향해 쐐기를 박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아니, 허락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혹시 압니까? 민준이 동생이 생겼을지. 으악! 왕 여사는 이번에야말로 진짜로 기절해버립니다. 에라는 분노로 부들부들 떱니다. 무소유는 동생? 나 동생 생겨? 하며 침대 위로 방방 뜁니다. 엉망진창, 아수라장. 도진은 기절한 왕 여사 틈을 타 미녀에게 윙크를 날립니다. 나 잘했지? 하는 표정입니다. 미녀는 주먹을 쥐고 부들거립니다. 이 인간을 죽여 살려?
펜트하우스의 아침은 그렇게 파국과 로맨스 사이에서 위태롭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거짓말이 불러올 파장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진짜로 미녀가 헛구역질을 시작하게 될 줄은 말입니다. 형수 강혜라의 드레스룸. 서늘한 공기 속에 싹둑, 싹둑 가위질 소리만 요란합니다. 그녀는 도진과 미녀가 찍힌 사진을 오려내고 있습니다. 사진 속 웃고 있는 미녀의 목을 가위로 댕강 자르며 붉은 립스틱을 짙게 바릅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미소는 소름 끼치도록 우아합니다. 임신? 호호, 뱃속에 없는 애를 지우는 건 일도 아니지. 있는 애부터 치워버리면 그만이니까. 에라가 인터폰을 누릅니다. 목소리는 천사처럼 상냥하게 변합니다. 아가씨? 나예요. 어제 일은 내가 너무 심했어요. 사과의 뜻으로 최고급 스파 예약했으니 다녀와요. 임산부한테 좋은 마사지라네요. 거실에서 전화를 받은 미녀는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게 영 찜찜합니다. 하지만 왕 여사의 등살에 못 이겨 방강제로 떠밀려 나갑니다. 도진은 회사 일로 바쁘고 집에는 무소유 혼자 남았습니다. 호랑이 굴에 토끼 새끼 한 마리만 남겨진 꼴입니다. 미녀가 탄 차가 대문을 빠져나가자마자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펜트하우스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옵니다. 에라가 무소유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손에는 아이들이 환장한다는 초콜릿과 장난감을 들고 있습니다. 민준아, 심심하지? 작은 엄마랑 드라이브 갈까? 싫어. 미녀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아이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칩니다. 하지만 에라의 눈빛이 매섭게 변합니다. 그녀는 아이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잔말 말고 따라와. 삼촌이 공항에서 기다린대. 디즈니랜드 간다고. 거짓말. 삼촌은 회사 갔어. 이 녀석이 어디서 말대꾸야? 에라가 아이의 입을 손수건으로 틀어막습니다. 버둥거리는 아이를 짐짝처럼 들러매고 뒷문으로 빠져나갑니다. 승합차 문이 닫히고 차는 쏜살같이 도심을 빠져나갑니다. 목적지는 인천공항. 그곳에는 이미 LA로 가는 편도 티켓과 입양 브로커가 대기 중입니다. 한번 비행기를 태우면 다시는 한국 땅을 밟지 못하게 할 작정입니다. 한편 마사지샵에 도착한 미녀. 뭔가 기분이 싸합니다. 임산부 마사지라는데 관리사들이 너무 험상궂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라커룸에 두고 오라며 강요합니다. 그때 TV 뉴스 속보가 흘러나옵니다. 오늘 오후 인천공항 고속도로 짙은 안개주의. 인천공항? 순간 뇌리를 스치는 불길한 예감. 아까 에라가 통화하던 내용을 얼핏 들었던 것 같습니다. 비행기 시간, 서류, 미국. 미녀는 관리사를 뿌리치고 라커룸으로 달려가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집에 전화를 겁니다. 안 받습니다. 무소유의 키즈폰 위치 추적을 켭니다. 파란 점이 집이 아니라 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미친 여우가 애를 빼돌렸어. 미녀는 맨발로 뛰쳐나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손이 벌벌 떨립니다. 도진에게 전화를 겁니다. 본부장님, 큰일 났어요. 민준이가 공항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 여자가 데려갔다고요. 회의 중이던 도진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의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형을 잃었을 때와 똑같은 공포가 엄습합니다. 당장 차 대기시켜. 인천공항으로 밟아. 도진의 스포츠카가 굉음을 내며 도로 위로 질주합니다. 미녀의 택시도 도진의 차도 미친 듯이 공항을 향해 달립니다. 차는 어두운 터널로 진입합니다. 주황색 조명이 휙, 휙, 휙 지나갑니다. 밀폐된 공간, 어둠, 덜컹거리는 진동, 그리고 이 지독한 냄새.
아이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립니다. 머릿속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던 기억의 자물쇠가 딸깍하고 열립니다. 살려주세요. 무서워요. 조용히 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란 말이야. 좁고 답답한 트렁크 안. 아! 아이가 발작적으로 비명을 지릅니다. 운전하던 기사가 놀라 핸들을 꺾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에라가 아이의 뺨을 때리려 손을 듭니다. 조용히 안 해? 너 때문에 사고 나겠어. 아줌마 냄새나. 트렁크 냄새. 나버린 냄새. 뭐. 에라의 손이 허공에서 멈춥니다. 아이가 기억을 찾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끝장입니다. 에라는 기사에게 소리칩니다. 더 밟아. 빨리 가서 넘겨버려야 해. 차가 미친 속도로 과속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뒤에서 맹수처럼 쫓아오던 스포츠카 한 대가 승합차 앞을 가로막습니다. 기익.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차들이 멈춰섭니다. 도진입니다. 도진이 차에서 내려 골프채를 들고 승합차로 걸어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 뒤로 미녀가 탄 택시도 도착합니다. 미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달려옵니다. 강혜라, 문 열어. 당장 열란 말이야. 도진이 골프채로 유리창을 내려칠 기세로 소리칩니다. 겁에 질린 기사가 문을 엽니다. 에라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아이를 안고 내립니다. 끝까지 연기를 할 작정입니다. 도련님, 오해해요. 애가 비행기 보고 싶다고 해서. 닥쳐. 도진이 에라를 밀치고 아이를 빼앗아 안습니다. 아이는 도진의 품에 안기자마자 자지러지게 웁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에라를 가리킵니다. 그 손가락 끝에 진실이 걸려 있습니다. 삼촌 저 아줌마야. 고속도로 위 바람소리만이 윙윙거리는 가운데 아이의 또렷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저 아줌마가 나 차에 태웠어. 깜깜한 상자에 넣었어. 그리고 산에다 버렸어. 엉엉. 도진과 미녀, 그리고 에라. 세 사람의 표정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도진은 충격과 분노로 휩싸이고 미녀는 입을 틀어막습니다. 에라는 아니야. 제가 미쳤어. 하며 뒷걸음질 칩니다. 도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에라를 봅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가족을 보는 눈이 아닙니다. 악마를 처단하려는 집행관의 눈입니다. 형수님 아니 강혜라. 도진이 으르렁거리듯 내뱉습니다. 당신 내가 죽여버릴 거야. 도진이 이성을 잃고 에라에게 달려들려는 찰나 미녀가 도진의 팔을 잡습니다. 하지만 미녀의 눈에서도 불길이 일렁입니다. 아니요, 본부장님. 죽이는 건 너무 쉬워요. 미녀가 에라에게 한 발짝 다가갑니다. 그녀의 손이 허공을 가릅니다. 짝. 에라의 고개가 획 돌아갑니다. 재벌가 사모님의 뺨에 선명한 5손가락 자국이 남습니다. 이건 예고편이야. 본편은 감옥에서 찍게 해줄게. 증거? 7살짜리 꼬마의 헛소리가 증거라고요? LK그룹 본사 대회의실. 형수 강혜라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쩌렁쩌렁 울립니다. 긴급 소집된 이사회. 수십 명의 이사들이 숨을 죽인 채 에라의 입만 쳐다봅니다. 그녀는 조금 전 고속도로에서의 공포에 질린 표정은 싹 지우고 다시 우아한 재벌가 며느리의 가면을 썼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도진을 몰아세웁니다. 도진 도련님이 회사를 차지하고 싶어 하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어디서 근본 없는 고아를 데려와 형님 아들이라고 우깁니까? 그것도 모자라 저천한 보모와 짜고 절 유괴범으로 몰아요? 에라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연기를 펼칩니다. 옆에 앉은 왕여사도 거듭니다. 내 며느리 말이 맞소. 유전자 검사.
돈이면 다 조작되는 세상이야. 감히 가짜를 데려와 내 핏줄을 흉내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인정 못해. 도지는 주먹을 꽉 쥡니다. 분해서 온몸이 떨립니다. 분명 아이가 기억을 찾았고 범인을 지목했는데 저들은 돈과 권력으로 진실을 덮으려 합니다. 매수된 의사가 들어와 거짓 증언을 보태기 시작합니다. 검토 결과 유전자 검사표는 위조된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현재 심각한 허언증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뇌당한 거죠. 이 사기꾼들아, 의사 면허 박탈당하고 싶어? 미녀가 참다 못해 소리를 지르지만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합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립니다. 분위기는 이미 에라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도진을 해임하고 미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자는 안건이 상정됩니다. 도진이 벌떡 일어나 책상을 내리칩니다. 당신들 나중에 감당할 수 있겠어? 진짜 핏줄을 내치고 회사를 저 마녀한테 넘기겠다고? 말 조심하세요. 경호원 뭐해요? 저 미친 사람들 끌어내지 않고. 에라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손짓합니다. 경호원들이 도진과 미녀 그리고 겁에 질린 무소유를 끌어내려 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무소유가 울면서 소리칩니다. 스님, 주지 스님.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회의장 문이 쾅 하고 열립니다. 마치 태풍이 불어닥친 듯한 굉음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립니다. 그곳에 누군가 서 있습니다. 허름한 승복 대신 최고급 수제 양복을 입고 손에는 낡은 염주 대신 황금으로 장식된 지팡이를 짚은 노인. 바로 대박사의 주지 스님입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의 그 인자한 스님이 아닙니다. 호랑이 같은 기세가 회의장을 압도합니다. 누구야? 누가 감히 내 손주 밥그릇을 엎으려 해. 우렁찬 호통 소리에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집니다. 왕 여사가 스님을 보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입술을 파르르 떱니다. 아주버님? 아주버님이라니? 저 땡중이? 에라가 상황 파악을 못하고 되묻자 왕 여사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습니다. 스님은 뚜벅뚜벅 걸어들어와 상석에 앉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던집니다. 나는 LK그룹 창업주의 형이자 이 그룹에 숨겨진 최대 주주다. 강만호. 내 이름 석자를 잊은 건 아니겠지? 강만호. 그룹의 전설로만 전해지던 이름. 창업주와 함께 회사를 일궜으나 동생에게 경영권을 넘기고 호련히 사라졌던 진짜 주인. 그가 바로 주지 스님이었습니다. 이사회장이 발칵 뒤집힙니다. 이사들이 전원 기립하여 고개를 숙입니다. 스님은 에라를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그 손끝에서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내가 내 조카 며느리냐? 감히 핏줄을 내다버리고 그것도 모자라 가짜 취급을 해?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아니, 그게 무슨 증거가? 증거? 내가 증거다. 내가 이 아이를 거뒀고 내가 이 아이의 발바닥점을 확인했다. 그리고 여기 내가 30년 전 동생과 작성한 주식량도 각서가 있다. 스님이 서류를 펼칩니다. 본인의 사후 모든 지분과 경영권 결정권은 형님 강만호에게 위임한다. 빼도 박도 못하는 절대 권력의 등장입니다. 에라의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치다 의자에 걸려 넘어집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절에서 밥이나 빌어먹던 땡중이. 밥은 너 같은 것들이나 빌어먹는 거지. 나는 내 밥 내가 지어먹는다. 여봐라. 당장 이 요망한 것을 끌어내라. 스님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도진이 미리 손을 써둔 것입니다. 강혜라 씨,
아동 유괴 및 살인 미수,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에라가 발악을 합니다. 왕 여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어머님, 살려주세요. 어머님이 시키셨잖아요. 눈에 가시 같은 애 치워버리라고. 왕 여사가 며느리를 매몰차게 발로 찹니다. 미녀는 그 꼴을 보며 혀를 찹니다. 쯧쯧. 콩가루도 저런 콩가루가 없네. 무소유야, 잘 봐라. 욕심 부리면 저렇게 되는 거야. 응. 스님 할아버지가 그랬어. 욕심은 똥이라고. 싸지르면 냄새난다고. 무소유의 한마디에 긴장된 도진의 얼굴에도 피식 웃음이 번집니다. 에라가 질질 끌려나가고 왕 여사는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빕니다. 아주버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잠시 노망이 나서. 노망? 그렇다면 요양병원이 딱이겠군. 경치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보내주마. 평생 거기서 반성하며 살아라. 스님은 냉정하게 고개를 돌립니다. 스님은 도진과 미녀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합니다. 고생했다. 내 핏줄을 지켜줘서 고맙구나. 그리고 보살님? 네네. 스님 아니, 회장님? 미녀가 얼어붙자 스님이 껄껄 웃습니다. 뭘 그렇게 쫄아? 밥값은 해야지. 내 주식 30% 민준이한테 넘긴다. 단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민준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네가 옆에서 지켜줘. 돈 냄새 말고 사람 냄새나게 키워달란 말이야. 할 수 있겠나? 미녀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천문학적인 돈보다 자신을 믿어준 그 마음이 고맙습니다. 걱정 마세요. 밥심으로 아주 튼튼하게 키울 겁니다. 누구처럼 싸가지 없게 안 키워요. 미녀가 도진을 흘겨보며 말하자 회의장이 웃음바다가 됩니다. 도진은 억울한 듯 입을 삐죽거리지만 눈에서는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하나 남았습니다. 도진과 미녀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계약 관계인 보모와 고용주. 이제 아이를 찾았으니 미녀는 떠나야 하는 걸까요? 회의가 끝나고 텅 빈 복도. 도진이 미녀를 불러 세웁니다. 남이녀 씨. 네. 이제 짐 싸서 나갈까요? 임무 완수했으니까. 미녀가 짐짓 씩씩한 척 묻습니다. 도진이 성큼성큼 다가와 미녀를 벽으로 밀어붙입니다. 그의 눈빛이 이글거립니다. 누가 나가래? 아직 정산이 안 끝났잖아. 정산이요? 월급 다 주셨잖아요. 돈 말고. 내 마음 훔쳐간 죄, 그거 어떻게 갚을 건데? 네. 종신계약하자고. 보모 말고 내 아내로. 도진의 돌직구 고백. 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붉은 노을이 두 사람을 비춥니다. 이 분위기 키스각입니다. 도진의 얼굴이 천천히 내려옵니다. 미녀도 스르르 눈을 감습니다. 입술이 닿기 직전. 삼촌, 엄마, 배고파, 밥 줘. 눈치 없는 무소유의 외침이 복도를 울립니다. 두 사람이 화들짝 떨어집니다. 미녀의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지고 도진은 허공에 주먹질을 합니다. 아오, 저 눈치 없는 녀석. 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행복이 번져 있습니다. 차가운 철창 안. 한때 대한민국 상류층의 정점에 섰던 두 여자, 강혜라와 왕 여사의 현재 주소는 서울구치소 503호입니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칙칙한 수의를 입은 두 사람 앞에 놓인 건 스테이크가 아닌 꽁보리밥과 깍두기뿐입니다. 아니, 밥알이 왜 이렇게 깔끄러워? 이걸 사람 먹으라고 준 거야? 왕 여사가 밥그릇을 밀쳐내며 투정을 부립니다. 하지만 이곳은 펜트하우스가 아닙니다. 옆에 있던 등치 큰 방장이
왕 여사의 밥그릇을 뺏어듭니다. 배가 불렀네, 할망구. 안 먹을 거면 내놔. 여기선 국물도 없어. 이 천한 것이 어디서. 내가 누군지 알아? LK그룹 회장 사모님이야. 사모님은 개뿔. 여긴 다 똑같은 도둑년들이야. 조용히 하고 마늘이나 까? 방장이 툭 던진 마늘 한 바구니가 왕여사 앞에 쏟아집니다. 애라는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허공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내 다이아몬드 내 주식 다 꾸밀 거야. 권력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두 악녀. 서로를 원망하며 평생 마늘을 까야 할 운명입니다. 시청자들의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아주 속 시원한 사이다 오프닝입니다. 장면이 바뀌어 햇살이 쏟아지는 대박사 앞마당. 오늘은 칙칙한 승복 대신 화사한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바로 강도진과 남이녀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호텔 예식장? 에노. 미녀가 돈 아깝게 무슨 호텔이냐. 국수나 삶아 먹자고 우겨서 절 마당에서 올리게 된 야외 결혼식입니다. 신랑 강도진 턱시도를 입었는데 어딘가 엉성합니다. 나비 넥타이가 삐뚤어졌습니다. 그걸 고쳐주는 건 다름 아닌 7살 꼬마 신랑, 아니 화동 무소유입니다. 삼촌, 긴장했어?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조용히 해. 남자가 일생일대의 계약을 하는데 당연히 떨리지. 계약이라니. 사랑의 서약이지. 삼촌은 그게 문제야. 입만 열면 돈 타령, 계약 타령. 미녀 엄마가 도망 안 간 게 기적이야. 이 녀석이 너 오늘 축의금 걷는 거나 똑바로 해. 티격태격하는 두 남자 앞으로 오늘의 주인공 남이녀가 등장합니다. 웨딩드레스? 아닙니다. 고운 생활 한복을 개량해 입은 미녀의 모습은 수수하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 빛이 납니다. 머리에는 화관 대신 들꽃을 꽂았습니다. 도진의 눈이 멍해집니다. 맨날 추리닝 입은 모습만 보다가 선녀가 내려온 줄 알았습니다. 뭐해요? 침 닦아요. 미녀가 쑥스러운 듯 핀잔을 줍니다. 도진이 헛기침을 하며 미녀의 손을 잡습니다. 반품 안 됩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었어요. AS는 되죠? 살다가 고장나면 고쳐 써야지. 두 사람이 마주보고 웃습니다. 줄에서게는 우리의 주지스님, 아니 강만호 회장님이 근엄하게 서 계십니다. 마이크를 잡은 스님의 목소리가 산사를 울립니다. 네. 주례사는 짧게 하겠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했으나 너희 둘은 색즉시돈 돈즉시색이니라. 하객들이 빵 터집니다. 서로의 빈 지갑을 채워주듯 빈 마음을 채워주며 살아라. 그리고 밥 굶기지 마라. 이상. 간단 명료한 주례사가 끝나고 드디어 반지 교환 순서. 무소유가 반지가 든 쿠션을 들고 다가옵니다.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멈춰섭니다. 그리고 미녀를 올려다보며 눈물을 글썽입니다. 갑작스러운 아이의 눈물에 식장이 술렁입니다. 민준아, 왜 그래? 어디 아파? 미녀가 놀라 허리를 굽히고 아이와 눈을 맞춥니다. 아이는 고개를 도리도리 젓더니 마이크를 달라고 손짓합니다. 까치발을 들고 마이크 앞에 선 7살 꼬마.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미녀 엄마. 응? 나 다 기억나. 그날 산속에서 배고파서 울고 있을 때 엄마가 나한테 초코파이 줬잖아. 엄마도 배고팠으면서. 미녀의 코끝이 찡해집니다. 기억을 잃고 헤매던 아이를 처음 만난 날이 스쳐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나 거지라고 놀릴 때 엄마가 빗자루 들고 다 쫓아내줬어. 그리고 밤마다 무섭지 말라고 꼭 안아줬어. 아이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하객들도 훌쩍이기 시작합니다. 도진도 애써 하늘을 봅니다.
나는 엄마가 낳아준 아들은 아니지만 엄마가 살려준 아들이야. 그래서 나는 엄마 아들 할 거야. 두 사람이 입을 맞춥니다. 돈바람에 날리는 지폐들 사이로 세 사람의 행복한 뒷모습이 그림처럼 멀어집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인연. 피바람인 줄 알았더니 인생 최고의 봄바람이었습니다. 신혼여행지인 하와이. 미녀가 선글라스를 끼고 선베드에 누워 있습니다. 도진이 땀을 뻘뻘 흘리며 부채질을 해줍니다. 여보, 시원해? 좀 더 세게. 왼쪽. 무소유는 옆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지금 부채질 100번 했으니까 인건비 5만 원 차감할게. 오케이. 역시 내 아들, 경제관념 확실해. 도진이야. 하고 소리치지만 입가엔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